はいさい、ぐっすよ。여행 이츠미 야이빙. 운우에にめみて、沖縄に興味ができてしまったさ。すでにちむどんどん。운우에にめみて、沖縄に興味ができてまってすみません。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오키나와에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그냥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안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휴양지일 줄 알았거든요. 뭔가 바다 수영을 빼면 크게 할 거 없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 애니메이션을 접하고 방금 딱 마지막 화까지 보고 왔는데 네, 완전히 취향 저격 당해버렸습니다. 일단 이 오키나와의 사투리 우치나구치부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준도 준니나 사후후 시대로네. 저는 원래 여행할 때 뭔가 그 지역 문화에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이라도 그 지역의 언어를 공부해서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가서 배우기도 하고요. 上海也有上海，上海你上海话，上海人，上海人阿拉上海人，那韩国人是韩国人？韩国人，韩国人？韩国人，韓国人是韓国人。綺麗だ自然だのなんだ、ワヤアルビョン。ワヤアルビョン、ワヤアルビョン。アルビョン。 難しいですね. 이렇게 배우고 스며들어서 하는 여행이 저한테도 더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지만 이게 지역 주민분들도 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괜히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도 친절하기로 유명하대요. 되게 낙천적이고 느긋하고 따뜻하고 뭔가 한국에 있는 시골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지 주민들이 착하고 따뜻하면 여행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 오키나와에는 이차리바 초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만나면 형제라는 뜻인데 오키나와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오키나와에는 카메카메 공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메가 오키나와 사투리로 먹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장면처럼 오키나와 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외지인한테 이것저것 맛보라고 따뜻한 공격을 하는 것도 카메카메 공격이고, 그리고 저희도 시골집에 내려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먹으라고 배가 터질 듯이 내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오키나와에선 카메카메 공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바란다는 게 아니고 바래서도 안 되고 그냥 이런 말과 단어가 있는 그런 따뜻하고 정이 많은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소바이지만 메밀이 안 들어간다는 오키나와 전통 소바도 먹어보고 싶고, 참고로 오키나와 음식점에 가시면 아와모리에 고추를 넣어서 만든 코레구스 소스를 자주 보게 되실 텐데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운 편이라고 하니까 양 조절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는 돼지는 울음소리 빼고 전부 먹을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돼지고기 요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먹어보고 싶고, 현지 마트에서 파는 뜨끈뜨끈한 수제 시마두부도 먹어보고 싶어요. 마트에 가면 두부가 도착하는 시간이 적혀 있는데 두부가 도착을 하면 마트에서 방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키나와의 시마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조금 더 단단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풍미가 깊고 영양분이 꽉 차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보다는 조금 센 불에서 끓이기 때문에 약간 탄맛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부를 아치코코 시마도후라고 부르는데 아치코코는 오키나와로 따끈따끈, 뜨끈뜨끈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많이들 먹는다는 쫄깃쫄깃한 두부, 지마미 두부도 먹어보고 싶어요. 지마미 두부는 땅콩으로 만든 두부인데 이걸 모르고 먹다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빙수, 젠자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젠자이라고 하면 팥이나 다른 콩류를 달콤하게 졸여 만든 음식인데 그건 오키나와에서는 호또 젠자이라고 부르고,
오키나와에서 그냥 젠자이라고 하면 간 얼음 위에 흑설탕으로 졸인 강낭콩을 올린 빙수입니다. 이게 어떤 맛일지 전혀 감이 안 잡히지만 일단 먹어보고 싶어요. 그 외에도 조금 전에 카메카메 공격 사진에 있던 오키나와의 국민 간식 사타 안다기도 먹어보고 싶고, 손으로 뜯어먹는 파인애플 스낵파인도 먹어보고 싶고, 오키나와의 전통 볶음 요리 참푸르도 먹어보고 싶고. 참고로 참푸르는 우치나부치로 뒤섞는다, 상황이 뒤죽박죽이 됐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시리시리는 썰다, 갈다, 푸투르는 걸쭉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만 보고 말씀드린 거고, 방금 마지막 화까지 다 보고 진짜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 제가 항상 하던 것처럼 구글 지도를 열고 여기저기 클릭을 해봤는데, 와, 무슨 클릭하는 것마다 아주 그냥 배경들이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전망 좋은 카페들도 너무 많고 식당들도 되게 다양해요. 특히 항구 주변으로는 현지 어부 식당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사카나 대통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참치를 직접 숟가락으로 발라먹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또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게 참치 발라먹기, 그리고 참치 대가리 구이, 밥이랑 미소시루까지 해서 1180엔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딱히 웨이팅도 없다고는 하지만 저 메뉴는 수량 한정이라서 그래도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경험이잖아요.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오키나와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가보고 싶고, 이렇게 바다랑 비행기 활주로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온천도 있고, 멋진 성들이랑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전망들도 많고, 국제거리나 아메리칸 빌리지 같은 유명한 관광지들은 당연히 너무 좋아 보이고, 오키나와가 또 도자기로 매우 유명하거든요. 오키나와의 도자기를 야치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부야 야치문도리 같은 도자기 거리들이 몇 곳 있어요. 도자기들도 되게 예쁘고 거리 자체도 되게 예쁘고 한적해서 좋다는 평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구경하고 싶은 것도 있고, 부모님이 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선물로 또 몇 개 사가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부야 야치문도리에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치나차야 부쿠부쿠라는 카페인데, 예쁜 도자기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 예쁜 도자기에 음식들이 담겨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 메뉴를 주문하면 원하는 찻잔을 고를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괜찮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중에 부쿠부쿠 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래전 귀족들만 마셨던 오키나와의 전통차라고 합니다. 이게 위에 보이는 게 일반 폼이 아니고 볶은 쌀로 낸 물과 차를 혼합해서 대나무 거품기로 휘저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이걸 아인슈페너 마시는 것처럼 거품이랑 차랑 같이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마셔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쿠부쿠는 부글부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블로그에서 고양이 섬이라고도 불리는 남부의 작은 섬 오우섬에도 가보고 싶어요. 여기가 같은 오키나와인데도 짧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곳인데도 그 작은 마을의 한적함과 바다의 감성이 뭔가 다르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색하면서 알았는데, 근처에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태평양 전쟁 때 희생된 한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한국인 위령탑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돌을 수집을 해서 오키나와로 옮겨서 탑을 세운 거라고 해요. 여기도 여건이 된다면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위령탑은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데, 알고 보니 오키나와도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 외에도 류큐 왕국 왕족의 별저이자 정원인 시키나인이라던가 멋진 등대가 있는 잔파미사키, 연예인들도 많이 간다는 오키나와 전통소바 맛집 하마야소바,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한 커피 포토토라던가, 가보고 싶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고, 아직 이쪽은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뚜벅이 여행이라서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아기자비요. 보다 보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당장 가고 싶은 마음 참느라 내지 낫다였어. 지금 이 화면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행 경비가 조금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여행 경비는 6박 7일이나 7박 8일에 한 150에서 200 정도로 잡을 예정입니다. 근데 대학원생이 돈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국내에서도 조금 돌아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하지만 시무사 달마다 10만원 정도라도 모아서 여행 경비를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원닝 지바리오, 물은 지바리오, 마다째야